저는 작년 1월부터 리모트로 그 사이버 세큐리티에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6월에 일본 입국이 풀려서 지금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일본의 어떤 점을 보고 일본에서 일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19년에 도쿄 도립대학교 거기서 1년간 유학을 했었는데 분위기라던가 먹을 거라던가 취업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고 막 되게 이런저런 그 아르바이트도 투잡 뛰고 막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 주변 환경도 그냥 같이 좋은 환경에서 계속 그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딱 이거다 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네, 그 취업하기를 결정적으로 네,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셨는지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19년에 그 유학 끝나고 나서 20년에 이제 귀국해서 한국의 그 대기업에 가려고 열심히 역서를 다 넣었는데 막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네, 2021년에 1년 더 하게 되는데 취업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 한국 대기업을 한 번 더 노려볼까 아니면은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일본으로 갈까 했는데 역시 그 2019년의 그 추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그 행복했던 그 일본의 그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본 취업을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들이박아보자 해가지고 일단 네, 이력서라던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게 자기 스펙도 잘 모르고 자기 분석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게 막 다 갖다 박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혀 방향성이 좀 틀리다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국비 지원 시스템 음, 정확하게 그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엑스에서 하는 그 SCIT 아닌가? 네네네 맞아요 SCIT. 맞아요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그 거기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하고 좀이 아니라 그거 거기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거기서 추천해준 기업은 솔직히 별로 대단한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단하다기보다는 좀 조건이 괜찮은 곳이 별로 없어가지고 코렉이랑 이제 다른 그 리크루트랑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보면서 그 괜찮아 보이는 기업 찾아가지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더 추가로 더 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네,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랑 그다음에 또 네, 코렉의 또 다른 기업이랑 또 어디 다른 기업이랑 붙어가지고 그 중에서 네, 여기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를 지금 골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정리해 놓은 곳이 코렉 카페에 있거든요. 그 지금 채팅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네. 맞죠? 그, IT 엔지니어를 위한 콘텐츠를 네 가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거 맞을까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취업 후기 해가지고 코렉에도 한번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서 네, 참고로 보시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좀 더 나을 거. 그거 보면서 이제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던가 아니면은 지금 그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어,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중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했겠지만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지라는 부분들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어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해서 온라인으로 면접 보고 그다음에 합격 통지가 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비자 받아가지고 입국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식으로 어, 그 좀 더 그죠. 구체적인 오프라인에서 면접을 보라는 기업은 없었죠. 아직. 저는 네 그때 일본 입국이 아예 그냥 그 아예 막혀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음, 보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 보면은 그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도 있고 호텔 음, 예약해줘가지고 네 호텔이랑 비행기랑 둘 다 예약해주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면접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최종 면접 붙어가지고
네, 일하게 된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오면은 꽤 그 자유시간도 주는 것 같으니까, 네, 살짝 관광 온다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와도 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일본 오라고, 일본 와서 면접 보라고 하면은 그냥 와서 면접 봐도 될 것 같고, 딱히 그렇게 막 크게 부담감 같은 거 없다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새는 조금 많아지고 있군요. 맞아요. 코로나 전에는 기업 쪽에서 그런 일본 가는 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부 지원이라든가 전액 지원이라든가 해줘가지고, 퇴전 면접이나 3자 면접이나 보러 갔던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음. 이제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그런 게 많아지고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일본 쪽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어, 이게 되게 앞길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음, 자기가 되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안 되면은 또 1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앞길이 깜깜한 게 되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돼요, 진짜. 그냥 그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면은 돼요. 오, 예, 자기가 해놓은 거를 계속 그 돌아보면서 피드백하면서 조금씩 음, 조금씩 그 자기 자신이 좀 더 나아지거든요. 그 피드백을 계속 하다 보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서류랑 뭐 이런 거 다 붙게 되고 그다음에 면접 봐도 웬만하면 막 거의 다 통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그렇게 크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은 결국에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웬만하면 다 면접 다 통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이랑 얘기할 때도 막 불안감 같은 것도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그렇고. 선생님 그렇게 불안한 속에서 근데 본인 계속 피드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피드백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시연님 했던 거예요? 아, 떨어질 때마다 그 원인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 면접 볼 음, 때 이거 100% 떨어지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 면접관한테 저는 그냥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뭐지? 혹시 지금 그 면접에 피드백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오, 제가 지금 그거 해줘요? 네네, 저는 거기 어디였지? 그 세일즈포스가 음, 진짜 피드백을 너무 빡세게 해줘가지고 그때 좀 뭐, 네, 마음에 상처받고 좀 포기할까 막 그것도 좀 있었는데 근데 그 피드백 해달라고 하면은 음,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그 부족한 점, 그러니까 기업으로 이제 기업에 지금 이 기업에 지원하기에 부족한 점, 음. 자기가 지금 엔지니어로 이제 그 취업하기에 부족한 점 이런 거를 이제 혹시 그 면접관님이 느낀 게 있다면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 다들 친절해가지고 다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와,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건가? 역질문 시간 같은데, 혹시 피드백 네네. 해주실 수 있나요? 역질문 시간에서 이제 회사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저는 음, 역질문에서 보통 이제 그 회사의 그 프로덕트 네, 음, 제품에 대한 질문이랑 그다음 제가 들어가면은 만약에 입사하게 되면은 어떤 팀에서 일하게 되는지 음.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팀이라기보다는 어떤 업무 환경 어떤 거를 목표로 일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그 포지션으로 들어가기에 지금 이제 제가 부족한 점 앞으로 뭘 더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제가 뭘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에서 이제 면접관한테 이제 어느 면접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음, 내가 지금 그 이 사람이랑 지금 대화해가지고 음. 그 아, 상대 그런 식으로 면접관님이 물어보구나. 나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음. 얘기해 주니까 그걸 이제 머릿속에 잘 새겨두고 거기서 이제 와, 시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면접 그 스크립트라던가 이런 거를 좀 음, 수정을 해가지고 네, 음. 내용을 추가로 더 작성하고 그래가지고 저 진짜 되게 많이 작성했어요. 진짜 한 엔트리 시트만 해도 거의 한 200페이지 작성한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200페이지? 네네
내용 작성하고 지우고 막 수정한 거 전부 해가지고 이력 보면은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와, 그런 식으로 준비하셨구나. 너무 신기하다. 면접은 그러면 엔트리는 몇 군데 정도 해보셨어요? 한 전부 다 해서 15 정도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꽤 음, 떨어진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라쿠텐도 넣었었고, 음. 대기업 몇 개 넣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몇 개 넣고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거의 다 붙고, 대기업은 한 반 정도 붙고, 1차에서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해서 떨어진 곳이 한 군데 있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여러분들 들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채팅에 남겨주세요. 세 번째 질문으로 약간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무조건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있을까요? 어때요? 준비가 돼야 되고. 일단 일본어를 할 수 음,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그 존댓말, 그 경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인 오, 면접관들이, 네, 면접관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네, 평소에 이렇게 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법도 거의 안 맞는 일본어 쓰는, 네,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아, 회사에? 네, 네, 음, 이상한 사람들에게보다는 일본어 능력이 되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음, 일본어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말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쫄아 있다기보다는 쫄아 있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말을 못해도 어떻게든 그 자기의 그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전달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 그래서 되게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돼요. 음, 네, 일본어를 잘한다 못한다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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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이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음, 아마 그걸로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일본어가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기분이 든다는 거, 상대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면접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실무에서나 뭐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가지고 내가 뭘 이제 상대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그 제대로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음. 그걸 이제 상대에게 그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그러면 역시 조금 일본어가 엄청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인 네, 거네요. 일본어 떨지 실력에 않고, 대해서는. 네,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상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막 예의 바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기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말해가지고 상대방이랑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은, 네, 되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그거랑 관련돼서가 아니지만 아까 저 생일상에서 일본 IT 영어 공부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일하면서 IT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따로 있나? 일본어 IT 영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한국이랑 확실히. 음, 제가 그때 경험했던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조금씩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배웠던 용어들이랑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냥 모르겠으면은 저는 바로 구글에다가 그냥 쳐보거든요. 음, 네, 그냥 모르는 거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게 아마 제일, 근데 이게 실무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 음, 근데 혹시 면접 때는 이미 그런 일본에서 쓰이는 IT 영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로 했어요. 아, 그냥 네, 네, 만약에 이제 그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컴퓨터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냥 그 일본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로 그냥 좀 살짝 발음 굴려가지고 컴퓨터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냥 네, 좀 어떻게든 의사소통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상대가 이제 내가 아는 걸 내가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일본의 IT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꼭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은 네, 일본 IT 용어를 모르겠으면 이제 영어를 써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네, 아니면은 잠깐 그 구글 검색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직접 찾아봐도 될 것 같고 네. 어, 전혀 약간 일본어 걱정이 된다고 하신 분도 아까 계셨는데 조금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일본 회사는 정말로 처음부터 알려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기존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한국보다 훨씬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네요. 음, 어때요? 이사학원에서 회사 바이 회사인 것 같긴 한데 음, 이 회사는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다 알려주긴 해요. 모르겠다고 음, 하면 다 알려주는데 근데 그 완전 처음부터 기초부터 제로부터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짝 그 대기업이 아니라서 이제 그 저희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같은 그런 그 단계별 교육 같은 게 이게 단계별 교육이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가장 기초적인 이제 호렌소라던가 뭐 이런 그 명함 막 주고받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 인터넷 강의로 있는데 그거 듣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배속될 팀에 들어가가지고 그 배속될 팀에서 이제 그 살짝 그 느스미 기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커리큘럼도 조금 있긴 있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사실 결국에는 이게 그 실무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무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데 물어보면은 그냥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물어보면은 계속 가르쳐 주니까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고 네, 지금은 이제 1인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질문 주신 분은 끝까지 들었을까요? 네.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쪽 과정에 관해서는 한번 좀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또 다시 지금 몇 시간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